네,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각 2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입니다. 자, 문제 8번부터 진행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비지정 기부금 송금 불산입액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라고 했는데 이 틀렸어요. 여러분,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 맞아요. 접대비도 그렇고요. 한도 초과액 기타 사유 유출 맞는데 비지정 기부금 송금 불산입액은 이 귀속자에 따라서 이게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대주주 관련한 단체에 기부금을 줬다. 그럼 전액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니까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배당 대주주한테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 뭐 대표이사 관련한 뭐 대표이사 고향 향후에 이런 데 줬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전액을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이사한테 준 상여로 봐요.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 귀속자가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라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지게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기타 사유 유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1번처럼 전부 다 기타 사유 유출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되셨죠? 결산 조정이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면 말아요가 아니고 맞아요.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거죠. 신고 조정이란 법인세 과세표준매입 세액신고, 즉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 계산서에 송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맞는 표현. 귀속자가 분명하여, 자, 귀속자가 분명하여 어떤 게 숨어있죠? 그래서 그 귀속자가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귀속자가 분명한데 그 대표자한테 귀속된 게 분명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했다면, 이거 왜 네가 대납했냐? 다시 송금불산입하고 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예요. 요거 비교할 게 뭐 있었어요, 여러분? 밑에 봐버리죠. 귀속이 불분명해. 그래서 사회 유출됐는데 누구한테 귀속됐는지 몰라. 그래서 대표자 관리 똑바로 안 하세요? 대표자 너 관리 똑바로 안 할래? 라고 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했다면 그 경우에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했다면 송금불산입은 하지만 또 대표자한테 상여로 하진 않고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그냥 일단락 짓겠다는 거예요, 세법이. 근데 지금은 이 경우가 아니고요. 밑에 사유 유출됐어. 근데 그게 대표자가 가져갔대요. 그래서 야 대표자 이거 너 왜 가져갔냐 회사 거를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그래서 한 거야. 누구한테 가져갔는지 몰라서 네가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관리 책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가 가져갔으니까 대표자 상여 보너스로 가져간 걸로 봐서 근로소득세 더 내라고 한 거야. 그죠? 네가 가져갔으니까 더 내. 이거거든 지금 여기는. 그거를 법인이 소득세 대납했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법이. 송금불산입은 당연하고 법인 너 왜 그거 대신 냈어? 그거는 이 대표자가 무조건 내야 되는 거 딱 귀속이 돼 있잖아. 왜 더 냈어? 왜 네가 냈어? 그래서 또 한 번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요. 그 대납액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한테 상여로 처분한 건인지 귀속이 분명해서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확인되어서 대표자 상여로 한 건인지 이거를 구별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세무조정이 기타 맞습니다. 기타 사유출 아니에요. 기타 소득 아닙니다. 기타 이거 구별하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슷한 이름들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이거 세 개 다 다른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강의에서 길게 이렇게 다 분류해드리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암기다. 자본 내에서의 분류예요. 자본이라는 큰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이 5개 층 안에서 세법은 뭐 3층으로 보는데 회계는 4층으로 본다. 이렇게 층간이동 큰 자본이라는 건물 안에서 층만 옮기는 거라면 그때 어떤 세무조정 그때 쓰는 소득처분이 바로 기타의 세무조정이에요.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기타는. 자, 이렇게 정리하고 5번 중소기업이네. 각 사람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사람의 소득 금액에서 2비소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한도 뭐 몇 퍼센트, 60%, 80% 이렇게 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에 가서는 2월 결손금을 다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월 결손금을 다 뺄 수 있고 말 그대로 또 순서대로 2비소 순서대로 빼야 돼요. 그리고 뭐 비이소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순서대로 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2월 결손금이 있는데 난 올해는 공제 안 받을래? 안 됩니다. 요거는 강제사항입니다. 이 비속이 있으면 빼야 된다는 점. 자, 문제. 세무상 소득금액의 영향을 차기 이후의 세무상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 적, 을표에 기재해서 사후관리하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소득처분이에요?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부인액 플러스 유보 맞죠? 자, 재고자산 평가증 여러분 헷갈리지 말자고 했어요. 재고자산 평가증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세법이 원하는 금액보다 장부, 회계가 계상한 금액이 커. 평가가 증되어 있어. 우리는 세법상 금액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이 봤을 때는 지금 너무 크다는 거지. 이걸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을 깎아내야겠죠. 자산을 깎아내는 세무조정은 송금산인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니까 나도 맞다는 거예요. 자산 부채에 대한 크기를 조정하는 거 마이너스 유보 혹은 플러스 유보.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한 자기주식 처분이 이거 방금 봤어. 뭐라고? 이거는 기타죠. 기타. 자본이라는 큰 건물 안에서 층을 바꾸는 거야. 기타. 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분 유보 아니고 뒤쪽에 다 있습니다. 기타 사유출이죠. 확인하면서 볼게요. 1번은 유보, 나는 마이너스 유보, 3번은 기타, 4번은 기타 사유출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 이것도 입금산이 기타 사유출이에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 그리고 또 뭐 기부금 한도 초과액 둘 다 기타 사유출이었죠. 이런 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에서 하나하나 길게 다 했으니까 지금은 최종적인 암기를 위한 압축만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매출 누락 등 부당하게 사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에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유보를 한다. 틀렸어요. 자, 큰 흐름으로 보자면 자, 귀속을 밝히지 못했어. 그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원래는 이걸 송금불사의 대표자 상료로 처리하는데 수정신고 내에 수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이 스스로 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스스로 회수하고 입금에 산입해서 신고하면 대표자 상료로 제재하지 않고 송금불사님은 당연하지만 대표자 상료로 하면 또 대표자에 대한 상료 보너스 문제 더 내야 되잖아. 소득세를. 그렇게 안 할게. 네가 자수했으니까 자진신고했으니까 유보로 하고 끝낼게 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야. 연두색. 예외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거는 자수가 아니라는 거지. 야, 너 곧 세무조사한다? 그리고 뭐 과세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이거 지금 확인 업무가 착수할 거다. 이거 좀 이상한데 볼게. 그리고 이상한데 과세자료 해명 통지 안내문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거 사회 유출된 거 조만간 걸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신고 입금 산입했다면 그 경우에는 여러분 뭐다? 유보로 끝내주지 않아요. 유보로 하는 게 혜택이야. 자진신고한 거에 대한 혜택이라고. 그런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혜택인 유보를 적용하지 않겠다. 대표자 상여 혹은 사유출, 배당 상여 등으로 해서 귀속에 대한 책임을 물리겠다는 원칙대로. 됐죠? 1번.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으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정신고한 거는 자진신고한 거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유보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유보로 하는 게 혜택이라는 점을 알아야겠죠? 2번.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그런데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는 거예요. 사회로 유출됐으면 사회 유출이고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로 처분해요. 그리고 유보의 특징은 뭡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1표에서 그 사후적인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무조건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일시적 차이라고 부르죠. 사회 유출은 영영 회사 밖으로 나갔으니까 영구적 차이라고 하고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부채의 차이는 자산부채는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그래서 자산부채가 소멸되면서 그 차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다? 일시적 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시적 차이가 사라질 때까지 관리하는 표를 자적을표라고 불러요. 됐죠? 자적가표는 뭐다? 세무상 총 자본을 관리하는 표가 자적가표예요. 회계상 자본에다가 뭐를 붙이면 세무상 자본이 되죠? 자적을표에서 관리하고 있던 유보 잔액을 갖고 와서 붙이면 세무상 자본이 돼요. 됐죠? 요렇게 확인하시고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사라졌어요. 이거는 사유가 있다는 거지. 이 경우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져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추정해서 계산한다. 추계 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 표준과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고 일단락 시킬게. 책임 소재를 물진 않을게. 추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 장부 관리 똑바로 안 해 대표자? 원래 제재를 한다고 대표자한테. 그런데 이거는 천재지변이 있잖아.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 그 차이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은 내야겠지만 추가적인 대표자한테 소득세 부담은 지우지 않을게. 기타 사유 유출로 끝내줄게. 일단락 시켜줄게. 이런 거예요. 흐름이. 4번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자 수정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수정신고든 원래 신고, 원신고든 이렇게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사회 유출됐는데 그 귀속이 주주면 배당, 대표자 혹은 근로자면 상여, 기타 소득은 뭐예요? 우리 회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뭐 대표자 친구, 주주하고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뭔가 회사 밖으로 나갔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하고 직접 주주관계나 근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가 없으니까 배당 상여는 아니고 기타 소득, 우리 소득세법에서 2배사 근영 기 할 때 기타 소득으로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헷갈리는 거 3개 있다고 했죠. 기타 1번 기타, 2번 기타 소득, 3번 기타 사회 유출. 이 3개가 이름에 다 기타가 들어가서 헷갈리지만 다 다른 거라고 했어. 1번 기타는 자본이라는 건물 안에서 분류와 층만 달라지는 경우 1번 자본, 1번 기타, 2번 기타 소득이 지금 나온 거. 해당되는 귀속자한테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이런 게 아니고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송금불사는 기타 소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 기타 사유 유출은 뭐예요? 사유 유출의 종류에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 유출이 있는 거예요. 기타 사유 유출은 추가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본으로 해요. 꼭 그 경우에만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건 아니지만 기타 사유 유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는 경우 사회로 유출됐는데 그 유출의 귀속이 법인이거나 그 유출의 귀속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따로 내가 소득 처분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쪽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거기 때문에 사회 유출된 금액이 추가적으로 세독세 부담을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이라는 용어를 써서 소득 처분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빠르지만 지금 그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각 사무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 및 비영리 내국, 외국법이 모두에 적용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어떤 특정, 아까 전에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만 낸다. 뭐 그런 식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 세법과 회계상 차이가 생겼다면 어떤 법인인지 불구하고 영리든 비영리든 내국이든 외국이든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그 장부와 세무상 뭔가 차이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표현이라는 거.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 신고 시 결산 조정으로 송급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이를 송금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결산 조정으로 즉 법인이 장부에 손익계산서에 송금으로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어. 그럼 그거는 뭐라고 본다고? 너의 선택으로 본다라는 거야. 세법은. 회사 네가 선택한 거구나.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있죠. 한도를 넘어선다면 송금물사는 유보로 처리하겠지만 한도 내의 금액 안에서 네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면 감가상각을 아예 안 해도 돼. 적게 해도 돼. 그거는 네 마음이야. 그게 결산조정사항이거든요. 한도만 넘지 마라. 이게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다면 한도 내의 금액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죠? 정부가 어떤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로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 경정은 뭔가 고쳐주는 거죠. 금액 같은 거를 수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할 때도 감가상각 내용이 확인됐어. 한도가 있다고 해도 한도 금액이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송금 산입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올해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거든요. 그 선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별 업무 사용 금액 중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맞아요. 암기. 딱 800만 원은 정해진 숫자예요. 결산 조정 사항은 법인이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기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송금의 귀속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반면에 신고 조정 사항은 법인 세법에 규정된 귀속 시기에 조정해야 되므로 손익의 귀속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맞아요. 결산 조정 사항의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신고 조정 사항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매출 원가 이런 거. 실제로 돈이 나갔어. 재고를 사오면서 실제로 돈이 나간 매출 원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거 비용으로 계산 안 할래. 됩니까? 안 돼요. 적정하게 그 매출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 뒀다면 세법은 그냥 둬요. 잘했구나. 그런데 했어야 될 금액인데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때는 법인세 신고할 때 송금 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산사항과 신고사항의 차이라는 거 아시죠? 기타 소득 처분은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헷갈리지 말자고 했어요. 기타 소득이 아닙니다. 기타에 대한 건 뭐다? 기타 뭐다? 여러분 여기 띄어져 있죠?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야 이거. 기타로 처분하는 경우예요. 자본이라는 큰 건물 안에서 세법과 회계가 서로 다른 층이라고만 생각한다. 자본 안에서의 이동이다. 그때 그때 하는 게 기타예요. 자산 부채 차이도 없고요. 자본 층은 그대로잖아. 건물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층 간에서 이동하는 거는 뭐다? 자산 부채 차이도 없고요. 소득이 유출된 것도 아니야.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납세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4번. 수정 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유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자수한다는 거야, 지금 이거. 자수하면 뭐다? 입금 산입은 해야 돼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산 조정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입금 산입이라고 부르든 송금 불산입이라고 부르든 그것 때문에 뭔가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가산 조정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맞는 표현이야. 기타 사유출 처벌한다고요? 아니야. 자수했잖아요. 유보로 일단락 시켜준다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았어. 그때는 유보로 처리하지 않고 각 귀속자한테 책임을 물린다고 했죠.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때 어떨 때는 밑에 내려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냥 바로 말로 다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웬만한 내용은 여러분 뒤에 제가 다 보시면은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말했던 거 여기 다 있어요. 이 교재가 왜 이렇게 커졌어? 당황스럽네. 작아져라. 그러니까 웬만한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여기 휠이 눌려져 있네요. 안 돼. 웬만한 내용은 여러분 뒤쪽에 자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긴 게 책이 두꺼운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설정을 해서 이번 화 끝나고 설정할게요. 안 돼. 왜 이래? 저번에도 이랬는데요. 자, 한 번씩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그냥 보실 때, 스스로 학습하실 때 밑에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쉬면 안 되는데. 됐나? 됐다.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가 두꺼운 이유가 설명이 자세한 거기 때문에 제가 요 압축 특강에서는 빨리빨리 말하고 생략하더라도 혼자 복습하실 때는 필요하신 경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을 이따 만질게요. 옳지 않은 것은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과 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소득 처분 뭘로 해요? 기타사 유출로 처분한다. 맞죠? 암기해야 됩니다.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했어. 그래서 법인이 대표님 저희가 소득세 대신 내겠습니다 라고 법인이 그렇게 소득세를 대납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은 해요. 야, 너 왜 네가 대신 냈냐 법인아 라고 송금불산입은 무조건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는 뭐야? 또 대표한테 법인이 낸 만큼에 대해서 네가 보너스 받은 걸로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내 세금을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된다고.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주고 여기서 일단락 시켜줄게 라고 해서 상여가 아니고 기타사 유출로 송금불산입하고 끝내주는 게 기본인데 이 경우는 귀속이 불분명한데도 대표자가 관리 책임상 상여로 처분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타사 유출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했던 건 뭐야?
귀속이 분명해. 무슨 말이야? 대표자한테 귀속된 게 분명하다고.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어. 그런데 그때 법인이 그 소득세를 대납했으면 장난하자는 거지, 세법은. 통분물살이면 당연하다고요. 그건 당연하고, 너 이거 또 대표자 상여로 나는 처분할 거야? 대표자 또 소득세네. 이렇게 된다고요. 너한테 귀속된 거 맞잖아. 그건 네가 가져간 거잖아. 이런 거예요. 됐죠? 3번.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때 소득 처분의 주체는 법인이다. 자, 요게 아닌데. 요거는 맞죠?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자, 여러분. 신고나 수정 신고는 스스로 누가 해요? 법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처분은 누가 한다는 거야? 뭔가 오류사항이나 수정 신고는 세금 더 내겠다는 거지? 그런 거 할 때 법인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제 주체가 법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정부가 경정하거나 결정할 때 소득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부가 하겠죠.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요. 비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입금에 산입한 금액, 즉 가산 조정한 금액이 사외 유출, 회사 밖으로 나간 게 분명한 경우에는 누가 가져갔냐에 따라서 그 귀속자에 따라서 사외 유출은 종류가 4개 있다. 못 외우신 분들 이때 외워요. 1번 배당, 2번 상여, 3번 기타 소득, 4번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사회 유출의 종류 4개가 이거인 거예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됐죠? 사회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자, 요거 또 암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자, 주주인 임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적 지위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 주주로 보면은 배당이에요. 임원인 측면을 보자면은 어때? 근로자니까. 임원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상여죠, 상여. 상여, 보너스 준 걸로 보니까. 이때 주주면서 임원은 이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출자 임원이라고 부르죠. 자본금을 낸, 출자한, 자본금을 낸 임원이라는 뜻이죠. 출자 임원인 경우는 뭘로 처분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해요. 배당인 측면도 있고 상여인 측면도 있어. 근데 세법에서는 뭘로 한다? 심플하게 가자. 상여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야. 주주면서 임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 다 볼 수 있지만 배당, 상여, 우리는 상여로 보기로 한다는 거. 암기 필요합니다. 배당이라고 나오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맞는 거 표현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회사 금액과 세법상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세무 조정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은 되게 특이해. 신고 조정이긴 한데 송금 산입해야 될지 말지를 법인세 신고할 때 송금 산입이라고 해서 소득 처분을 할지 세무 조정을 할지 말지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결산 조정 비슷하지만 아니야. 신고 조정 같지만 강제 신고는 또 아니야. 이 경우는 여러분 크게 보면 뭐다? 이런 거예요. 결산 조정으로 하고 싶어. 그런데 결산 조정이 안 되는 거야. 즉 회계에 이런 계정이 없다고. 일충, 압충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선택 여부를 법인 너한테 맡기고 싶어. 세법이 말한다고. 그런데 법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데 그 장부에 이런 계정이 없는데요? 일시상각, 충당금 이런 게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면 어떻게?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네가 하고 싶으면 법인세 신고할 때 해라 라는 거야. 되게 특이하죠? 아까 결산조정사항이랑 신고조정사항은 어땠어? 결산조정사항은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장부에 감가상각비 얼마 하고 싶은 만큼 해라. 한도만 넘지 마. 이게 결산조정사항이었죠. 신고조정사항은 매출원가, 돈 나간 만큼 무조건 정확하게 이게 결과적으로 있어야 돼. 네가 장부에 올바른 금액을 올려놓으면 그만 가만히 둘 텐데, 오히려 만약에 그 금액보다 과다하거나 적은 금액을 만약에 네가 장부에 올렸으면 그거는 세무조정으로 맞는 금액으로 맞출 거야. 이렇잖아. 근데 지금 말한 건 특이해요. 야, 회사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회사가 말한다고 장부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 그렇다면 네가 올리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법인세 신고할 때 송금 산입으로 해라 라는 거야. 두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결산조정 성격과 신고조정 사항이 섞여 있는데, 크게 보자면 얘는 신고조정에 들어가요. 임의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그래서 강제 신고조정 사항은 뭐다? 임의 신고조정 사항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들 빼고 다 강제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임의 신고조정 사항을 따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1번 표현이 다시 읽어볼게요.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항목, 즉 일충, 압충 이런 거 하고 싶어도 회계 장부에 못 올려. 그래서
네가 원한다면 신고 조정할 때 송금 산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네가 원하면 해라.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이런 개념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2번. 소득 처분은 아까 말했죠. 영리, 비영리, 내국, 외국 상관없이 우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때? 다 소득 처분이나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장부 금액과 세무 금액이 다르다면 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에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기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이지? 가산 조정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된 건 아니래요. 그지? 가산 조정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됐으면 그건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거야. 기타 소득, 배당,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 이건데 가산 조정이긴 한데 사회로 유출된 건 아니야. 회사 안에 남아있다는 거지 그게. 그런데 남아있으면서 자산부채 차이도 없대요. 남아있으면서 자산부채 차이를 일으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유보지. 그치? 그런데 차이도 없대. 이게 뭐지? 이게 바로 기타라고 했잖아요. 자산부채 차이가 없어요. 즉 자본이라는 큰 건물 안에서 세법이 보는 층수와 회계가 보는 층수만 다를 뿐이야. 층만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때 쓰는 게 기타다. 됐죠? 또 나오죠. 귀속자가 분명해.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어. 즉 대표자한테 귀속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법인이 대납했다? 야, 그거 네가 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확실히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거를 왜 법인이 대납해? 너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소득세 내. 상여로 또 처분한다고요. 됐죠? 귀속이 분명한지 불분명한지 구별해야 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여러분 아래쪽에 봤던 요 내용인데요. 지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잖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요 5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요거는 또 적립을 해놔야 돼.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여기 가나다라마 바 중에 초록이 나다라마는 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 아까 전에 네가 원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야. 다라마바의 경우는 네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임의적립급으로 적립을 해둬야 돼 라는 거야. 됐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복잡하긴 하지만 읽어봐야 됩니다. 부셨고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배당, 상여,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틀렸어. 배당은 주주한테 귀속되니까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요. 상여는 근로자, 대표자한테 귀속되니까 역시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돼. 근데 기타 사유 유출은 뭐라 그랬어요? 많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매길 필요가 없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야. 그러면 별도로 소득 처분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구성하게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없다.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됐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신고조정 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해도 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해도 되는 기억 항목을 말한다. 맞죠? 매출원가 생각해봐요. 매출원가가 올해 1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손익계산서에 100원이라고 비용 계상했어. 요렇게 100원. 그러면 세법은 그냥 둔다고. 참 잘하셨네요. 근데 만약에 70원만 매출원가라고 해놨어. 그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걸 확인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모자라게 했냐? 최종적으로 신고조정사항은 매출원가 100원이 되는 거를 만드는 게 신고조정사항이에요. 만들어야 되는 게. 송금 산입 30원 마이너스 유보. 해야 되지. 가령 100원만 매출원가 계상해놓고 뻥튀기로 세금 적게 내려고 300원으로 계상했다. 이걸 확인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송금 불산입 200원 플러스 유보 해야겠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매출원가 100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신고조정사항이에요. 됐죠? 표현이 이거다라는 거야. 신고조정의 사항에 대한 표현, 요거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거 떠올리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시상각 압축기장 충당금은 잉여금 처분이 필요하지 않는 임의적 신고조정사항이다. 요거 맞죠? 아까 전에 위에 밑에 또 있긴 하겠지만
자, 임의신고 조정에서 여러분 가나 다라마바 뒤쪽에 다라마바는 초록이들이잖아. 아까 여기는 빨갱이로 바뀌어 있네. 이 빨강이들은 잉여금을 처분하는 임의적립금 적립해야 전제로 송금 산입하게 해준다고. 잉여금을 처분해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을 해둬야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죠? 다라마바는. 근데 가나 일충합충 이런 친구들은 전제가 없죠. 뭐 적립해놔야 된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그냥 네가 원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송금 산입하면 되거든. 전제가 없다고. 그래서 잉여금 처분이 적립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임의적 신고 조정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일충합충. 귀속자가 분명하여 여러 번 나오죠. 대표자한테 귀속된 경우를 말했습니다. 그걸 소득세가 법인이 또 대납했다. 대표자 이놈, 네가 가져간 건데 네가 가져가서 대표자 상여를 한 건데 그걸 왜 법인한테 대납시켜 소득세를. 또 상여로 처분할 거니까 또 세금 내라 이거야. 또 대납하면 또 상여로 처분한다 이거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르다고 했어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가 가져간 건 아니지만 네가 관리를 똑바로 못한 거에 대한 책임 소재로 송금물서에 대표자 상여를 한 경우에는 그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했다는 거야. 그 경우에 그래 여기서 마무리 짓자 라고 세법이 말해서 끝내주는 거야. 기타사유줄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회사 거를 몰래 가져갔다니까. 그리고 세금도 법인이 내게 했다니까. 그걸 그냥 두면 되겠어요? 또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야. 됐죠? 구별해야 돼요. 봐, 얼마나 자주 나와요. 지금 이게 거의 제일 자주 나오죠. 이 문장 하나가. 정답이든 아니든 문구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꼭 구별합시다. 자, 5번. 회계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층의 자본이라는 건물 안에서 회계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층의 자기주식 처분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세법은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5층 이익 잉여금 층에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층을 옮겨줘야 돼. 자본이라는 건물 크기는 똑같지만 층을 옮기는 세무조정 뭐? 기타라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쉴 건데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조각별로 해서 생각보다 압축 특강이지만 시간이 꽤 걸리긴 할 겁니다. 기본 강의보다 시간이 짧다 뿐이지.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뭔가 설명 안 할 거를 해야 될 걸 안 하진 않죠. 들어보시니까. 물론 말이 좀 빠를 거고 뭔가 좀 그 기본 베이스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좀 들을 때 버거우실 수는 있지만 해야 될 걸 말씀 안 드리진 않아요.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그래서 좀 버거우시더라도 어떻게든 난 이거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든 소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반복해서 소화하시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2강 동안 진행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쭉 갈 거예요. 되셨죠?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